통일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을 살리고 안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통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로 해가지고 우리 순수 단일 민족이 지금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500조가 넘는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만들어질 거 다 만들었습니다. 길 뚫릴 거 다 뚫리고 공장 만들어질 거 다 만들어지고 뭐 투자할 곳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성장 동력을 우리 남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몇 년만 가면요, 기업들은 외국을 다 떠나갈 거고 일자리 없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이제 외국으로 다 이민 가고 유학 가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 이태리 꼴이 나는 거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남한 내부가 스스로 붕괴되는 겁니다. 붕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은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동독 인민군이 서독 연방군한테 기본을 한 거예요. 한판 붙어야 하는데 왜 평화를 통일한다고 저희들도 좋은데 왜 붙을 사람들이 아무 기본을 했느냐? 힘이 부족한 거예요. 서독 연방군의 동독 인민군에 대한 일방적 우세로 통일전쟁에 부전승을 한 것이다. 난 부전승이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방법입니다. 흡수통일은 통일의 결과입니다. 근데 흡수가 안 된 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군님이 얘기하셨죠. 예멘 통일을 했는데 한쪽 군대 저쪽 군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된 겁니다. 흡수가 안 된 상황은 통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화통일을 해야지 흡수통일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방법이에요. 평화통일도 결과는 흡수통일이고 전쟁을 해도 흡수통일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된 건 통일이 아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입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이 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또는 쟤네들이 하게 되면 통일한국의 이름은 이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 그리고 애국가는 북한 애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놈이 다 갖는 게 통일인데 통일한국은 반드시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국, 이게 국채와 정체입니다. 민주주의, 우리들이 대통령 뽑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공화국,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처럼 김정은처럼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다수가 정치하는 것을 영어로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한 이 나라는 반드시 민주공화국일 것.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 되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이 나라는 반드시 자본주의일 것. 자유자본주의. 왜? 그래야지 인간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어떤 게 더 좋냐? 그거 가지고 인간이 70년 싸웠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 저렇게 되고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그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제일 덜 나쁜 거구나.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가 아니라. 그래서 통일되면은 한국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외세에 의해서 외국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외세에서 분단된 거는 외세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 정치적 동태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우리가 크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혈맹인 미국과의 지연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군 관련돼서 이제 취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많이 또 생각해 보셨을 텐데
때문에 재래식 작전으로 본다면은 현재 북한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마음가짐이죠. 통일도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통일 얘기를 할 때 흡수 통일하면은 독일 얘기를 들고요. 무력 통일을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민병도 사령관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사례를 드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흡수 통일과 무력 통일 두 개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신라 삼국 통일은 그거는 전형적인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력 통일은 국민이 뭐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 무력 통일이 됐든 뭐 평화적인 흡수 통일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결심입니다. 결심.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부자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명절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절.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의 생일은 왕명성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다니까, 그러니까 수령이나 노동당은 무결점에 무조건 오라야 돼요. 무결점의 전제입니다. 무결점. 그러니까 수령이 가서 야 이거 해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주차사상 탑 건설을 해라, 뭐 백공어충 호텔을 지어라, 그 다음에 뭐 지금 세포등판 마식령 스키장 건설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나 인민이 전체가 노예이죠. 노예. 그러니까 뭐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뭐가. 이 사람들이 모든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경쟁을 해도 될지 말지인데 사실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수령이 통제하고 제한하고 간섭하고 노동당이 간섭하고 하는 이 사회주의 경제가 뭐가 제대로 잘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동원 시스템일 때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었습니다. 70년대 뭐 사실 영국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이 야 저렇게 발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했었죠.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양쪽이 동원 시스템 하에서 가능했던 그 한계까지 갔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뭡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제 계속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역시 거기서 자유가 없이 못하다. 뭐 자본주의 미국의 제재에서 이제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통일하면 그냥 당연히 흡수통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름을 앞에다가 평화통일이라고만 붙였지.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 승리의 역사를 가진 쪽은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거쳐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진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좋은 정말 좋고 결실이 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려면 어려움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시죠. 할아버지 세대들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만큼 나라를 발전시켜왔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분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이 영토를 지켰고 그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 영토를 지켜서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세대에서 우리도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 뭘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고 가야 할 일이,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한테도 영광된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